뒤에서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노하우 그냥 다 배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우리 김미희 사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왜 사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셨는데 사실 회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20대부터 다단계를 시작하셨어요. 40대 중반까지 벌써 하고 계시네. 강문사님 정말 대단하죠? 네.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면 되게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저는 제품보다 사업을 훨씬 좋아한다고 얘기하셔서 사업적 견해를 가지고 제품을 생각했더니 와 역시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 시키면 다 잘하죠. 네. 제품 너무 정말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우리 강문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감을 잡았어요, 제가. 스포츠맨 이렇게 해야겠다. 감을 잡았어요. 앞타임에 20분을 주니까 다들 하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강사를 2분으로 줄이고 30분씩 줄이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네요? 너무 좋았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일단 들고. 근데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많은 인원을 기대하지 않았고, 여기 한 요 정도 테이블에 가까우게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오늘 사업 잘하는 방법 좀 밝혀드리려고 사실 준비하고 왔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휴가 안 가세요? 휴가도 안 가시고 요즘에 바캉스 말고 유행하는 단어가 몰캉스? 몰캉스가 이렇게 몰 같은데 이런 데 마트 같은 데 가서 노는 몰캉스. 그죠? 몰캉스라고 하죠. 그리고 호캉스? 호텔 빌려서 노는 거. 호캉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캠캉스. 캠퍼스에서 이렇게 캠퍼스만 돌아다니고 놀아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이번 여름에 캠캉스 하고 계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이 서종훈 캡틴 지금 캠퍼스거든요. 전국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호흡하고 다니고 내일 지금 울산에 몇 시에 오죠? 2시에 울산에 서종훈 캡틴 오시죠? 네. 그리고 부산에 가시는데 그날 바로 이어서 내일 저녁 7시에 부산. 그리고 대구는 언제 오죠? 모레요. 수요일. 몇 시에 오시죠? 2시. 수요일 2시에 대구. 그리고 7시에 또 어디 갔더라? 대전. 그러니까 하루에 전국을 지금 계속 종횡무진하고 다니고 있죠.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너무 요새 폭염이 심해서 지친 직구퍼들한테 좀 이렇게 뭔가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캠퍼스 투어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캡틴을 만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죠.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신을 갖고 사업에 대해서 좀 마음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좀 다잡는다면 지금 이 지역의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중에 한 군데를 정하셔갖고 내가 한번 캠캉스 가보시면 좋겠다. 2시든 7시든 만약에 내가 너무 좋다 그럼 네 군데 다 가시면 되죠. 뭐 울산 찍고 부산 갔다가 그 다음에 대구 왔다 대전 가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4번을 듣는데도 직업이 와닿지 않는다? 그냥 그만두세요. 캡틴의 4번의 이야기를 듣는데도 내가 직업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팔자 아닐 것 같죠. 저는 오늘 어떤 얘기 해드리려고 하냐면 스폰서 미팅에서 제가 해드릴 역할은 먼저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냈고 이런 결과를 낸 이유에 대한 거 그런 영감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좀 정리하려고 왔고요. 제가 지금 전국의 캠퍼스들을 파트너 만나면서 제가 정리한 거를 정리한 걸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여름에는 사실은 다들 캠핑 가시고 여행 가시고 하셔가지고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근데 이제 저희 팀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봤더니 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대구에 왔잖아요. 여기 이제 처음 강의를 들러 오셨던 분이던 이제 시작하는 분이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든 오늘 제 강의 조금만 집중하시면 40분밖에 안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되는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할 준비 되셨어요? 네.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열내는 건데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항상 좋은 제자는 학생은 끝날 때 치는 거예요.
지금 치는 막 칠할 때. 자, 박수 준비하면 약 한 번 하고 딱 15번만 치는 걸로. 15번 치는 이유가 좀 이따 나와요. 15번을 내가 칠 수 있는 만큼 제일 빠르게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치면서 까짓 거 하나 더 하는 건 기왕 다단계 하는 거 소리도 한번 지르고 이 야밤에 박수 치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조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자, 준비!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백범 김구 선생님 하신 어록 같은 게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 중에 와닿는 거 몇 개 같이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무슨 일을 하던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조언이 좀 와닿았어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옥이세요? 천국이세요? 천국입니다. 네, 정말 천국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지옥에 있다면 바로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사랑할 수 없으면 용서하거나 이해하면 되고 뭐 존경이 되지 않으면 존중하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천국으로 만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좋은 글귀가 있는데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하고 문제는 익숙해서 길들여진 내 마음인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겪는 내 마음이 어쩌면 너무 나약해진 거 내 잘못 아닐까? 칭찬해주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거기 푹 꺼지고 막 대접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대접을 안 하면 갑자기 꺼지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직업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받았어요.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 되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 된다. 내가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시면 그 일이 여러분들한테 소명이 될 거고 그 소명으로 일했을 때 우리가 큰 선물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지 이렇게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종업원의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얻죠. 모든 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다다를 수 없다. 내가 나를 넘어야지 이곳을 떠날 수 있고 내가 나를 이겨내야지 그곳에 이른다. 내 마음을 여러분 이기셔야 되고 내 환경을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건데 좋은 직업은 뭘까? 저도 뭐 직장 생활을 대기업에 10년 동안 했고 그리고 자영업도 해봤고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가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강의에서 그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참 놀랐어요. 여러분 일하세요? 왜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에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일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세요? 뭐 언제까지 바쁘시면 안 바빠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질문을 대답 못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이 곰곰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좋은 직업은 뭘까라는 걸 계속 하게 됐고 그 책을 보니까 좋은 직업은 이런 거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좋은 일이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건 되게 좋은 직업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직업 참 좋은 직업이죠.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참 허무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나중에 결과로 만들어지면 그 일은 나는 정말 좋은 직업이다. 우리가 어쨌든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뭔가 일하지 않으면 직업을 갖지 않으면 직장을 얻지 않으면 경제적인, 시간적인, 정신적인 자유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 직업은 이 네 가지 안에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해요. 특히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고 하는 책을 로버트 교수께라는 사람이 썼는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좋은 직업을 고르려면 이 네 가지 안에서 골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직업은 인플로이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고용되다. 직장인, 급여생활자, 뭐 봉급생활자, 셀러리맨 이분들한테 첫 번째 자본면이 있다. 그럼 이게 남의 일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으면 물론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내 월급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가 그냥 내 거 하자라고 해서 회사 그만두고 S사본면, 셀프 인플로이, 스스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죠. 뭐 내가 기술을 배워서 치킨 튀기는 기술을 배워서 치킨 가게를 열고, 내가 헤어 기술을 배워서 헤어샵을 열고, 내가 전문 직업을 갖는 사람도 S사본면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나한테 시켜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변리사가 되고, 이런 다양한 자영업자나 전문 직업 종사자들은 직장인보다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S사본면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시간이 없어지고, 내가 시간이 남아돌면 돈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하나를 3억짜리 들고 시작했는데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1명, 2명이면 돈을 못 벌죠. 근데 시간이 되게 많죠. 근데 커피를 막 1000명씩 하루에 먹으러 오면 시간은 없어요. 근데 돈은 되죠. 이런 구조죠. 뭐 전문 직업 똑같죠. 뭐 의사가 수술을 엄청 잘하면 환자들이 진짜 많이 오죠. 그러니까 시간은 없는데 돈은 돼요. 근데 갑자기 손이 떨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나한테 맡기지 않죠. 그러면 시간은 여유로워지는데 논문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안 돼요. 이 구조를 우리가 자영업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퍼센테이지 95%가 일하는데 무슨 돈을 버냐? 소득의 구조를 보니까 일해야지만 버는 돈. 내가 어디 나가서 일하거나 무언가를 노동을 들여야지만 버는 돈을 우리가 노동소득이라고 하죠. 노동소득. 그러니까 이런 소득 버는 사람이 대부분 95%예요. 나머지 5%는요. 나머지 5%는 권리소득을 본다는 거예요. 권리소득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이렇게 투자가, 인베스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인베스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나한테 인세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투자가 하고 있거든요. 투자가 중에 유명한 사람 혹시 아시는 분 누구 있어요?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실제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장사를 하지 않아도 뭐가 가능해요? 소득이 계속 들어와요. 이유는 자기가 만든 자본을 일시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강아지만 키우지 않고 자본도 키우고 계셔야 돼요. 내가 가장 일어난 돈은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일을 안 시키면 그 돈은 결국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새끼도 안 낳고 굴러가지도 않죠. 내가 돈을 일시키는 방법을 좀 알아내는 것도 현명한 거죠. 만약에 이 직업 중에서 5%가 투자자만 있다면 저희 참 어렵겠죠. 왜냐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4%가 이 비즈니스, 자기 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남자라면 자기 사업해라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그리고 자기 사업하는 게 결국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된 지름길이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74%가 부자가 되는 파트인데,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서 그 크기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조그만 떡볶이 시스템 만들면 그만큼, 큰 햄버거 시스템 만들면 그만큼, 삼성 같은 그룹 시스템 만들면 그만큼, 뭐 이렇게 시스템을 키우는 거죠. 내가 시스템을 만들고 키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고 있는데도, 혹시 맥도날드 아세요? 네. 맥도날드가 24시간 운영되는데 알고 계세요? 네. 거기는 맥도날드 오너가 있을 거잖아요. 사장이, CEO가.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자고 있어도 24시간 뭐라고 있어요? 햄버거를 만들고 햄버거를 팔고 계속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점포에서 1.9%가 로열티로 그 시스템 만든 사람한테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세소득이라고 해요. 이렇게 권리소득은 결국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 자본이나 내가 만든 시스템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를 권리소득, 로열티 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95%는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 아니면 전문 직업을 갖고 있고 5%는 투자가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는데, 부자의 95% 이상은 여러분 이렇게 왼쪽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오른쪽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그게 이 책의 핵심이었어요. 결국엔 부자의 대부분은 누가 돈을 소유하고 있냐면 이 권리소득자가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죠. 가난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직장 다니는 거다. 정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레버러지를 만들 수 있는 네트를 구축한다. 시스템을 소유한다. 여기는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95%를 소유하겠어요? 이 95%의 부를 이 95%의 노동력을 들여주는 사람이 만들어주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직업은 여러분 왼쪽에 서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다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 제가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PT 가지고.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하나도 안 지겨요.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알아들으면 옮겨볼 거 아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들으면 이해된대. 집에 가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다시 직장 나가고 다시 자영업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아무리 듣고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95% 다시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살아요.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일할 땐 돈이 되고 일하면 돈이 안 돼요. 직장은 언제까지? 시간과 소득이 한계가 있죠.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정년퇴직 할 때까지. 그 이후에는 일 안 시켜주죠. 자영업은요.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몸이 아파버리면 문을 못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있어야지만 돈이 된다고 해서 이걸 노동소득이라고 해요.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끝이 없이 내가 에너지를 써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구조. 이거 우리가 마치 물동이 소득이라고 하죠. 물동이 소득이라는 건 내가 저쪽 우물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물을 들여다보는데 물동이 가지고 한참 걸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퍼갖고 우리 집에 있는 물동이 물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 이걸 하루에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 물동에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동이를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못 길러요. 만약에 물동이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물을 못 길러요. 그래서 그거를 꽉 끌어안고 살아요. 많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어요. 내가 직업을 놓치면 안 되니까 물동이를 꽉 껴안고 가족들과 좀 멀리 살죠. 어떤 사람은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얘기 많죠. 왜냐면 물동이 때문에. 내 직장을 지켜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 삼성을 다녔는데 삼성이 워크숍이 있고요. 우리 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입학식이 있어요. 제가 임원이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 갈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물동이라고. 그걸 만약에 끝까지 지켜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었더니 더 이상 물동이야 될 힘도 없어. 물을 기르면 끌고 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나 대신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이 물동이를 누구한테 주냐면 내 자녀한테 물려주잖아. 이제 네 차례다.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받았다. 엄마도 원래 이런 거잖아. 이 가난이 여러분 가난은 되물림 된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가난은 누군가가 끊지 않으면 계속 연결돼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95%의 삶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가난하다면 저희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구조는 95%가 겪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 나머지 5%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나머지 5%는 시간을 돈과 맞바꾸지 않고요. 내 시간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요. 내 시간을 자산을 구축하는 데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소득과 시간이 만들어진 확장되죠. 시스템을 만들거나 자본을 종잣돈을 만들면 그 돈이 확장되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스템을 통한 소득을 번다고 해서 시스템 소득, 권리 소득, 인세 소득, 뭐 로얄티 소득 수많은 용어로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5%밖에 안 되는 사람, 95%의 돈을 막 끌어올리죠. 이 구조는 끝이 없는 구조는 부자들은 손대지 않아요. 왜? 끝이 없으니까. 끝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해요. 이걸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럼 그 다음에 손을 떼도 자유로울 수 있나? 내가 손을 떼도 자유롭지 않다면 그 일 안 하죠. 부자들은 대부분. 내가 손을 떼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남들이 안 하는 일이면 부자들은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 남들이 안 하니까. 남들은 왜 안 해요? 어려우니까. 남들은 쉬운 일에 관심이 있지 어려운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어려워도 만약에 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합니다. 이걸 파이프라인 소득이에요.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 부자가 아니니까 물동이 가지고 우물에서까지 가서 물을 길러다가 물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건 똑같이 해요. 하루에 10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라는 생각. 이런 사람들이 5%가 자각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계산해요. 도대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끝이 있는 거야? 내가 건강해지면 만약에 이게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뭘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대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물을 풀 수 있지? 이런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쪽에서부터 물을 10번씩 길러다 먹던 걸 8번으로 줄이고 2번 길러다 먹을 시간을 아껴 먹으면서 2번의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파이프를 깔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몇 년 동안 깔아요. 까는 과정에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보 아니냐? 멍청이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물을 한번 더 길러다 먹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랑 다른 걸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굴해요? 굴하지 않아요? 에디슨도요. 계란을 품을 때 엄청 욕을 먹었지만 끝까지 먹었어요. 라이트 형제도요. 비행기를 만들 때 미쳤다는 얘기 들었지만 끝까지 탔어요. 세상은 누가 바꿔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꿔요. 끝까지 소신있게 확신있게 나중에 완성했더니 이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물동이를 깨트려도 잊어버려도 집에서 파이프 이 수도꼭지 돌리니까 어떻게 돼?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자식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들고 길러다 먹지 않아도 돼요. 뭐 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만든 자산 때문에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문이 바뀝니다.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그 자산을 만든 가문이 대충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근데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해요? 남을 줘요? 자기 자식 줘요? 자기 자식 주죠. 그걸 자산이라고. 여러분 부는 되물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가난은 되물림 되고 부가 되물림 된다면 나는 내 자녀한테 가난을 물려줄 건지 부를 물려줄 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내가 죽을 때도 가난하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왜냐면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만약에 직장인과 자영업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돈을 번 사람은 도대체 뭘까? 아니 어떤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맨날 다른 책밖에 줬는데 왜 그럴까? 결국에는 나 혼자 일하냐? 함께 일하냐? 혼자 일하면 하루 24시간 팀과 함께 일하잖아. 10명의 팀과 일하면 240시간 삼성의 오너는 하루 8시간 곱하기 직원 수만큼을 하루에 쓰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야. 제가 G컵을 바라볼 때 G컵이 어디 있을까 이 중에? 저는 G컵이 이 사업가 쪽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압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만드는 거구나. 무슨 시스템이요? 내 시간을 들여서 자산. 무슨 자산이요? 소비자 자산. 소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득과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끝이 있는 거예요? 네, 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저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대구에 많은 분들이 지금을 쓰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제 산하가 지금 12,000명이 넘어갔는데 아침마다 12,000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양손 하셨어요? 머리 감으셨죠? 이거 하겠어요? 이거 안 하죠. 근데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인 소비가 일어나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건강식품 먹고 누구 때문에 화장하고 누구 때문에 건강식품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자, 이런 소비 패턴이 만들어지면 저는 뭐가 된 거예요? 끝이 있는 구조의 완성을 통해서 시스템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매출이 나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성공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뭘 할까요? 대부분 패턴이 비슷해요. 이쪽의 패턴과 이쪽의 패턴이 비슷해요. 여기에 두꺼운 검은색의 벽이 있어요. 옆에는 하얀색의 얇은 벽이 있어요. 여러분 세로는이 엄청 얇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요. 꽃집 차릴 수 있죠? 망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직장으로 가게 돼요. 돈을 모아서요. 치킨 차릴 수 있어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직장으로 가게 돼요. 이거 몇 바퀴 굴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직장 못 들어가죠. 나이가 차가죠. 그 안에 뭔가 못 만들면. 그래서 이게 한계예요. 한계. 95%는 여기서 움직여요. 5%는요? 5% 여기서 움직여요. 시스템을 통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투자로 들어가요. 내가 3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됐어. 그럼 리스크죠. 그러면 주저앉아요? 아니죠. 자기 시스템에 돈이 또 들어와요. 그럼 그 돈 또 모았다가 기회를 보고 다시 투자하죠. 이번엔 10억 투자했는데 10배 성장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억. 자산이 증식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투자가 쪽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뭔가 성공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 성공하실 거예요? 체인 시스템, 개별적인 개인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든 하나를 만드셔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 무점포로, 무자본으로, 무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케팅 중에 하나가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지콥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기회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뭔데요? 정말 바다에서 물고기가 들어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99%는 낚싯대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만큼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그죠? 이렇게 잡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앞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났어. 나이가 65세가 넘어간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물려줘야 돼. 다시 뒤로 돌아가서 뭐래요? 박스도 줍고 패드도 줍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패드 줍는 인구가 160만 명입니다.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을까요? 낚시에서 잡은 거 그날 먹고 그날 먹고 그날 먹다 보니까 쌓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긴요 1%밖에 안 되는 사람 뭘 하는 줄 아세요? 아 기회가 올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기회로 받아들일까? 그래서 이 사람 준비해야 돼요. 네트를 구축해요. 네트는 혼자 만드는 거 아니겠죠? 여러 사람과 팀과 함께 만들어요. 이 배는요 혼자 움직일 수 없겠죠. 선장도 필요하고 갑판장도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를 잡아서 저장할 수 있는 얼음 창고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날 잡아서 그날 먹는데 이분들은 한꺼번에 잡아서 저장이 있죠. 자산을 증식하는 거죠. 자, 이게 정리가 되면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슨 사업이다? 내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업. 어부들이 물고기 잡고 들어와서 뭐 하냐면 그물을 손질해요. 왜 그 힘든 일을 또 할까요? 결국 그물이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나갔을 때 물고기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물은요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가 들어오기 전에 만드는 거예요? 전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소비자 한 명 없는 사람이 자기 혼자 출발해.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요? 부자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볼 때 허황 때 보이죠. 아니 소비자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무슨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은 뭘 이해하는 거예요? 아 네트 만드는 거구나. 내가 지금 혼자인데 2명 되면 4명 되면 8명 되면 16명 되면 이런 복리를 이해해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 꾸준함 속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 파이프를 완성시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잡아낸 사람들은 인생을 확 바꿔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간단하죠? 예쁘고 건강해지려면 제품에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예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예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 아까 강금주사님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주름이 펴지는데 인생이 주름도 펴진다. 이게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인 거예요. 제품을 쓰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샴푸 하나로 머리를 감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감고요. 어떤 사람은 뭐 너무 행복해 미쳐서 감아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만 남아있어도 이 샴푸를 쓸 거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러면 10명 있으면 얼마, 100명 있으면 얼마, 1000명 있으면 얼마, 10,000명 있으면 100만 명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미쳐보겠죠. 미친 게 맞아요. 돈을 벌려면 그래서 마케팅을 해요. 마케팅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마케팅 간단하죠? 이 회사는 여태까지 들었던 게 뭐예요? 아니 제조회사인데 직접 제조해갖고 전 세계 수출하던 기업이 유통회사를 직접 만들어 직접 팔겠다는 거예요. 마치 제 파트너가 해준 말이 와닿아요. 원단 공장에서 원단을 만들어서 납품하다가 원단 공장에서 이제 직물을 직접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납품을 원단을 받아서 만드는 회사가 강하겠어요? 직접 원단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강하겠어요? 직접 만드는.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원단 공장이 11년 동안 검증된 회사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되면 이 회사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건 이거죠? 아니, 프로슈머 마케팅 해달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지는 내가 체험해보고 정보가 전달돼서 쓰고 싶은 사람한테 소비자가 형성되는 이런 지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쿠퍼가 돼주면 회사는 어떤 걸 제공하겠냐? 여러분들한테 아이템 제공하겠다. 스킨케어라고 하는 아이템, 건강식품이라는 아이템, 커피라고 하는 아이템, 아까 다이어트라는 아이템, 뭐 수많은 아이템들을 회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직접 만드니까 가격은 최저가로 주겠다.
오너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은 한 푼도 손대지 않겠다. 여행 프로모션 같은 거 만들지 않겠다. 뭐 자동차를 주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다 고스란히 행복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가 해줘야죠.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요? 우리 조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짧죠, 짧지. 조직을 짜야죠. 왜요? 회사는 소비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비자는 누구한테 아웃소싱 준 거예요? 저희한테 아웃소싱 준 거예요. 그럼 소비자를 만들면 회사가 만들어지는 매출액이 100%라면 그 100% 중에 내가 만드는 거에 기여했으니까 35%라고 하는 방문 판매법 20조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퍼센트 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현금으로.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추천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커피를 10잔 먹어도 커피 한 잔 공짜로 주는데 0.5% 정도를 여러분이 소개만 하셔도 5%를 매출이 만들어진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천 보너스예요. 소비자한테 이 정보를 알고만 있다. 두 번째는 후원 보너스는 두 팀을 내가 후원하는 방식을 배워서 팀을 후원하시면 팀이 만들어진 매출액의 12% 드리겠습니다. 이걸 얼마까지? 주간 단위로 2,500까지 해서요. 월 1억에서 1억 2,500까지 주겠다고 하는 게 후원 보너스예요. 이런 브랜드 내가 안 만들어줘요? 네. 이거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홍보하셔서 이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매출액의 12%를 팀 커미션으로 가져가 보세요. 팀을 운영해 보세요. 물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대학교 나온 거 관계없습니다. 내가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관계없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너무 관계가 엉망해서 한 명도 없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관계없습니다. 전 나쁜 짓에서 교수 들어갔다 나와서 세 사람이 됐는데요? 관계없어요.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받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팀을 후원하다가 매칭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이 정보를 줘서 5%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12%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벌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후원해주고 트레이닝해주고 초대해주고 이 사람을 꽉 잡고 놓지 않아서 이 사람을 키워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키운 사람이 돈을 받을 때마다 직접 키운 사람은 30%씩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1,000만 원을 받는다. 1,000만 원에 3,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3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1억 받는다. 그러면 3,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후원 보너스 1억을 받는다. 나는 3,000만 원 받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분이 또 누군가를 소개하면요. 2대가 되겠죠. 2대가 버는 소득의 15%의 커미션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3대가 만들어지면 10%, 4대가 만들면 5%. 자, 보세요. 내가 소개할 때마다 5%. 이거는 팀의 매출이 만들어질 때마다 12%. 이건 뭐예요? 돈을 벌게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소득의 30%, 15%, 10%, 5%가 되는 거죠. 뭘 가지고요? 회사가 갖고 있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아이템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소비자한테 내가 써보고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가 만들어졌을 경우 지금까지 지금 몇 명 만들어졌냐? 약 9만 명 정도 만들어졌어요. 9만 명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애통이 400만 명 만들어졌어요. 암이 250만 명. 8만 명이 80만 명 될 거 아닐까요? 네. 될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친환경 제품, 천연 제품, 직접 만드니까 최저가, 그리고 기능성 원료, 거기다 사회적 기업을 돕는 윤리적 소비.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면 8만 명이 80만 명 된다면 8만 명이 100만 명, 200만 명 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남아있다는 거 감으로 느껴지세요? 네. 아메리카 한국에 들어올 때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아메리카 다 알아요. 애터미 아무도 모르는데 애터미 지금 다 알고요. 뭐 뉴스킨 아무도 모르는데 뉴스킨 다 알아요. 왜냐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 기업을 지금 직구를 나가서 밖에서 직구해요 라고 뭐라고 해요? 직구회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직구회사, 직구는 사회적 기업에 이걸 알게 된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8만 명이 80만 명 된다고 하는 만약 확신만 있다면 매일매일 어떻게 했어요? 막 완전 기쁘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80만 명. 내 고객이 만약에 100명인데 10배만 크면 1000명, 200배 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되시면 추천 보너스는 내가 직접 1명, 2명, 3명, 4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소문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5%예요.
저 1번도 만약에 좋으면 소개하겠죠. 1번한테 줄까요? 나한테 줄까요? 1번. 이 사람들 거를 1번이 소개했는데 나한테 주면 피라미드예요. 이 사람 소개한 건 이 사람한테 줘야죠. 그죠? 내가 내 자식이 낳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입양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2번이 2번, 3번, 3번, 4번, 4번이죠. 각자가 소개한 만큼, 노력한 만큼. 저는 4명을 했는데 1번이 10명을 했어. 그러면 1번이 더 많이 벌겠죠. 왜냐면 각자 5% 똑같으니까. 자,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 마케팅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소개한 걸 1대, 1대가 소개한 걸 2대, 2대가 소개한 걸 3대, 3대가 소개한 걸 4대. 자, 쉽게 얘기하면 아들, 딸,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내려가요. 이 대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자, 추천 보너스를 돈이 돼요. 네. 내가 한 사람만 50BV씩 그냥 써도요. 얼마예요? 2,950. 이런 사람이 10명이면요. 25,000원. 이런 사람이 20명이면 5만 원이죠. 이건 계속 평생 하는 건 늘어나겠죠. 만약에 조금 더 많이 쓴 사람이 그럼 500BV시면 25,000원 한 명 쓸 때마다 10명 쓰면 25만 원. 내가 20명 쓰게 하면 50만 원씩 벌어요. 뭐로만요? 소개만 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00BV를 썼어요? 한 사람 소개할 때마다 5만 원. 이 사람이 10사람이 이번 달에 했다면 50만 원이에요. 내가 20사람한테 정확히 소개했다? 그러면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추천 보너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됐는데 직접 하는 거 말고 간접으로 된 것도 결국엔 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 전체 매출액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냐면 두 팀을 만드는 후원을 하시면 그럼 보너스 12% 주겠다. 아, 저는 두 팀 못 만들겠어요. 그럼 그냥 5%. 만들어볼게요. 그럼 12%. 해봤는데 어려워요. 그럼 5%. 열심히 노력하시면 12%. 그래서 이쪽의 팀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리크루팅해도 내 팀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 1번, 2번 팀이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이 밑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서로가 팀워크를 만들어 돕는 구조예요. 능력이 큰 사람과 크지 않은 사람이 합쳐갖고 어떻게 해요? 평균적으로 잘 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정리가 되자면 12%는 이런 거죠. 내가 두 팀 중에 큰 팀을 기준으로 12% 주면 여기가 회사가 마이너스가 나니까 항상 작은 쪽 기준으로 주겠죠. 작은 쪽으로 12%를 주면 만약에 2,000BV에 12%면 24만 원. 여기 1,000BV가 남았죠? 다음 주 매출액에 이렇게 그냥 확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영업처럼. 매달 새롭게 시작하는 게 없어요. 여기를 또 작은 쪽에 12% 주고 그러면 36만 원 받고 500BV는 또 다음 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소를 1대1로 맞춰서 매칭한 다음에 대실적을 무조건 평생 누적 평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대실적에 100억이 쌓였어요. 100억이. 내 나이가 99살이야. 그럼 내 대에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반대쪽은 자식이 맞춰요. 이걸 상속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얼마가 준다는 거예요? 한 주에 2,500까지 줄 수 있는 게 후원 보너스. 그러면 한 달에 1억에 4주라면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후원 보너스. 그러면 자, 내가 그럼 한 주에 2,000BV씩 나온다? 24만 원씩 나온다는 거죠? 4주면 얼마예요? 아, 100만 원 정도 벌려면 이 정도 볼륨이 나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야, 150만 원 벌려면 이 정도가 나면 한 주에 36만 원이죠? 아, 그러면 한 150 정도 벌려면 저 정도가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내가 마케팅을 알면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잡히는 거죠. 자, 이게 정리되시면 이 비즈니스는 이 후원 보너스는 결국에는 공동 매출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뛰는 스폰서, 뛰는 뛰는 파트너가 만났을 때 매출액이 극대화돼요. 근데 스폰서가 안 뛰면 나랑 내 파트너가 돼요. 파트너가 안 뛰면 나 혼자 돼요. 내가 안 뛰면 꽝이죠. 아무도 안 뛰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스폰서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파트너도 안 하는데 셋 중에 한 명은 해야죠. 셋 중에 한 명은 해야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머지 두 사람도 힘을 받쳐서 하겠죠. 3회 법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포기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이 안 포기하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포기하니까 내가 이 사람 못 포기하게 하고 서로가 끌고 밀고 자, 팀 보너스. 팀이 정말 열심히 해서 각자가 다 얼마까지 1억까지 받아가는 보너스예요. 그럼 이 안에는 이쪽이 있던 내가 직접 이 사업을 소개한 사람이 있겠죠? 10명이든 20명이든 5명이든 직접 소개한 사람을 1번이라고 치면 이 사람도 큰 실적, 작은 실적. 그럼 작은 실적이 몇 프로 받는 거예요? 12%. 그러면 1번이 12% 받아서 1,000만 원 받았다. 나는 얼마 받는 거예요? 30%를 받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씩 받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열심히 팀을 키워서 월 1억을 받았다. 그럼 나는 얼마 받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다는 건 이 사람의 소실적이 얼마가 된다는 것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약 9만 BV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주간 2만 BV 정도 있어요. 그러면 1억이 극점을 맞으려면 소실적이 90만 BV가 되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아, 90만 BV가 소실적이 넘어가면 극점이 넘어가는 구조고 누구